자, 여러분, 슈퍼리그 이야기에 주원영이 나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맞아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보다는 최대한 이 슈퍼리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 의견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네네네. 네.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라서 네. 스위스인가요? 중립국. 네, 뭐 그 정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쪽으로 쏠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왜죠? 그런가요? 그렇죠. 네. 꼬치도 안 휘어 있나요? 우상향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상향이 좋죠.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일단 뭐 슈퍼리그는 대강 다 마무리가 돼 있어요. 네네. 페레즈 회장의 인터뷰가 요 직전에 저희가 올려갔잖아요. 슈퍼리그는 법적인 구속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형태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뭐 단순히 주원영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프리하게 과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이 뭔가 벌어지진 않았죠, 결국에는. 근데 큰 파장은 줬잖아요. 그래서 축구사에 되게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리그가 출범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큰 어떤 이 시사점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시사점을 준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클럽들이 네. 일찍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형태는 다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슈퍼리그의 형태. 일단 우리가 과연 이 슈퍼리그가 출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뭘로 봐야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12개 클럽이 일단 스타트를 했습니다. 6개 클럽은 PL이었고 나머지 3개 클럽은 이탈리아, 3개 클럽은 스페인이었죠. 아마 서로 달랐을 거예요. 왜 슈퍼리그에 참여하게 됐는지. 근데 저는 딱 반으로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클럽과 그렇지 않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클럽들. 스페인과 이탈리아 클럽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리그에 어떤 돈이 도는 것도 그렇고 그 리그의 맹주라고 불리는 이 참여한 6개 클럽들도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왔다 나가면서 그래도 비교적 조금은 재정적으로 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에서 아무도 영입하지 않은 지 좀 됐고요. 바르셀로나 그 전에 바르토메우가 쌓아놨던 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받았던 어떤 경제적인 충격, 그리고 세리아 클럽들은 진짜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리그 자체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죽하면 중동에 가서 대회를 하겠어요. 이 컵 대회를 하고 거기서 분명히 그거는 이제 스폰서십에 대한 문제 아니야. 근데 이들이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였다면 잉글랜드는 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들도 팬데믹 때문에 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이들은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빅픽처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리그컵 같은 것도 좀 없애주고, 아니 그리고 5인 교체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중계권료 이거 수익 그래도 균등분배하는데 어떻게 뭐 하나 얘기를 안 들어주냐, 우리 얘기를. 그런데 슈퍼리그에 제안이 왔으니까 그럼 이 기회에 뭔가 다른 그림을 그려볼까?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만큼 진짜 배가 굶주리고 끼니가 온데간데 없고 그 다음에 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PL이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리그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반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못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래도 반발은 있겠지만 지지하는 세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최소 절반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빅클럽들이고 인기가 많은 구단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그를 만들면 더 기대감에 환대하지 않을까,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형이 얘기를 잘하신 게, 작년 말에 슈퍼리그에 대해서 런던 지역이나 어떤 잉글랜드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설문을 하면 생각보다 찬성이 높아요. 근데 젊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찬성이 높아지고요. 라이트한 팬으로 갈수록 찬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고령화될수록 반대가 높고,
그리고 코어한 팬일수록 반대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어떤 찬성률을 보고 나서 아무래도 잉글랜드 클럽은 야 그러면 이거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슈퍼리그 체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슈퍼리그를 어떤 창설하고 그 출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방식이 무대뽀였죠.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랬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당연히 생기죠. 폐쇄성도 되게 짙고 아니 유럽의 스포츠는 지속적으로 승강이 있었던 스포츠인데 그거 없이 15개 팀을 묶어버리겠다? 스포츠는 승리하지 못하면 내려가고 그리고 승리를 한 만큼의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스포츠인데 왜 너네는 승강 없이 그러면 딱 공고하게 니들 밖으로서 챙기려고 하냐라는 반발에 부딪혔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어떤 그 의식을 봤을 때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이전에는 강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네가 센데 왜? 그건 그거고. 네가 센 게 너가 정말로 세서 너 혼자만의 힘으로 한 거냐? 그치. 너 혼자 잘났냐? 그럼 아니야. 우리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한 거야. 그치. 너 혼자 먹고 살 거야? 맞아. 그리고 그런 불만이 있었을 때 옛날에는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참고가 많이 없었죠. 이제는 언론도 많아졌고 개인적인 크리에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력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과 합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의견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심해서 누군가에게 의견을 더 크게 개진할 수 있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떤 그 인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건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본인들의 힘으로만, 소수의 힘으로만 밀고 나가기 굉장히 힘들죠. 저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범이 됐으면 저는 인기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출범하는 데까지의 어떤 그 설득 과정을 이들은 전혀 거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팬데믹으로 지금 다 어렵잖아. 전 세계가 어려운데 야 우리도 다 지금 어렵고 이거 배가 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니네들도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와중에 니네끼리 뭉쳐서 뭘 하겠다고? 이거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빅클럽들이 각 리그의 빅클럽들 근데 그 빅클럽들도 예를 들어서 번리 뭐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팀들 뭐 뉴캐슬 이런 팀들이 야 축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니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빅클럽이고 많은 팬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지만 그거 우리랑 경기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도 이 리그에 성실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너랑 팀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돈 다 벌어오잖아. 사실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산업의 형태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빅매치 아닌 경기들의 사람이 관심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좀 살자. 살아서 잉글랜드는 모르겠는데 세리아랑 라리가는 우리가 일단 돈 좀 벌어서 우리 좋은 선수들 있고 니네들이 팔아. 그럼 그거 이적료 갈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 본인 이게 덩어리가 크면 데미지를 입었을 때 타격도 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그리고 스페인 같은 데서는 막 그 언론에서 얘네들끼리 먹고 살려고 한다. 그리고 정부 각국에서 막 반대를 하니까 꺾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 가장 빠져나오기 시작했냐. 첼시 맨시티 그다음 잉글랜드 클럽이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참여한 명분이 달라요. 세리에 라리카 클럽들은 진짜 먹고 살 게 없었는데 잉글랜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한다. 첼시랑 맨시티는 미국 자본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니 이렇게 욕먹으면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만한데 돈도 투자하면 되는데 나 욕먹기 싫어. 그러니까 둘이 나왔고 잉글랜드 클럽들도 아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거 플러스 그 생각도 해요. 모든 스포츠가 생각보다 룰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다 도입해놨어요. 축구 VAR 도입되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축구가 저는 가장 보수적인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다 있는데 축구가 진짜 보수적인 스포츠입니다. 요즘 뭐 실례로 요즘 뭐 옵타 같은 데서도 분석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석을 가지고
팀을 평가하고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축구가 가장 늦었어요. 진짜 늦어요. 네. 가장 늦어요. 그러니까 축구가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범지구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수적인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축구라는 게 어쨌든 뭐 야구는 숫자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도 이제는 숫자로 분석을 하면서 좀 발전을 그렇지. 도모하지만 약간 본인의 그런 거 감성적인 그런 어떤 선택에 의해서 뭔가 전술을 짜고 선수를 기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스포츠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본인의 경험, 맞아요. 옛날부터 해왔던 경험을 투영하는 그래. 게 축구가 가장 좀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슈퍼리그가 지금 이 잉글랜드 클럽들 위주로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와해가 된 상황인데 그런 댓글도 많이 있어요. 슈퍼리그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겠는데 이제 현지 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팬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니네들 맨날 돈 안 쓴다 클럽들한테 비싼 선수 안 가져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돈 벌겠다고 슈퍼리그 하는데 그럼 슈퍼리그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너네는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페레즈 회장이 그랬잖아. 음바페 홀란드? 돈 없는데 무슨 음바페 홀란드야? 못 산다. 그러니까 팬들이 바라는 거는 비싼 선수 사와라. 그리고 야 클럽의 유지를 하려면 성적을 내려면 좋은 선수 사와야지.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뭘 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어쩌라고 라는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지금의 어떤 슈퍼리그가 로컬에서 글로벌로 진화되는 어떤 과정이다. 로컬 팬보다도 40억 50억이 넘는 글로벌 팬에게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PL 클럽들이 지금의 이 경쟁력을 갖게 된 거는 진작부터 빠르게 글로벌화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 경기 시간 바꾸고 아시아 마케팅, 북미 마케팅 이런 거를 해서 지금 니네들이 우리들이 돈을 이 형태가 된 건데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진행시키자고 이 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로컬로 이야기를 하면 우린 도대체 그럼 뭘로 돈을 벌어오냐 라는 어떤 이 상황도 있긴 있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근데 너무 소수만 그 이득을 취합니다. 그 소수가 돈을 벌면 그 돈이 다른 팀으로 분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떠한 큰 클럽이 예를 들어서 레알이 큰 돈을 벌어서 슈퍼리그 하면서 근데 그 돈을 홀란드 뭐 음바페 이런 선수 사는데 썼어요. 그럼 다른 클럽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음바페와 홀란드가 갖다 칩시다. 그럼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한테 돈이 갔어. 이들도 빅클럽이니까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은 그럼 그 돈으로 또 다른 어떤 다른 클럽들에게 선수들을 사오고 이 종류가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잉글랜드는 모르겠는데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는 리그 자체의 지금 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지 않겠니? 저는 근데 그거는 몇몇 클럽들이 독점할 수 있는 앞으로 더 큰 클럽이 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슈퍼리그의 형태는 잘못됐다. 근데 이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에 페레즈 회장과 지금 아넬리 회장이 한 얘기는 이 슈퍼리그가 결국엔 시작이 돈 때문이잖아.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 벌 어떤 국리를 하겠다. 그 이전에 두 회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축구라는 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구가 재밌냐? 축구라는 산업이 영속할 수 있겠냐? 경영자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클럽의 형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일반적인 스포츠 인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도 안 해볼래? 지금 진짜 이러다가 e스포츠나 다른 형태 다른 재밌는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인기가 떨어지면 그럼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존폐의 위험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50년 100년 안에 그게 망하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진짜 어느 순간 우리가 축구 그거 재미없어? 야 요즘에 롤 해야지 무슨 이런 세상이 생각보다 금방 올지도 모른다. 저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시작해서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나는 슈퍼리그는 수단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떻게 보면 축구라는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 거죠. 저는 근데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를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스포츠가
아니 전체적인 스포츠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고 축구라는 스포츠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축구라는 스포츠의 인기가 떨어지기 전에 꿀 빨 수 있을 때 최대한 빨자.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게 슈퍼리그다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산업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슈퍼리그라는 수단이 지지를 받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주말에 영상이 나가겠지만 주원 형이 반농으로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몇 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없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축구라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구, 농구 모두 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대. 왜냐하면 너무 길어. 90분 누가 봐.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90분 동안 축구 제대로 보는 거 정말로 지금 슈퍼리그 얘기처럼 빅클럽 간의 경기 아니고서는 중간중간 핸드폰 봐요. 그래.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집중 안 한다고. 그리고 사람들 축구 안 보잖아. 10분짜리 하이라이트 봐. 그래. 누구 잘하네. 누구 쩌네. 야 골 넣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 팬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장사를 할 수 없어 이들은. 그러니까 글로벌 팬을 봐야 되는데 글로벌 팬을 자극하기 위해서 축구라는 룰 자체나 축구라는 스포츠가 변동하기 전에 이 안에서 본다면 어차피 중하위권 클럽들 간의 경기는 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투닥투닥 붙어갖고 일단 축구 인기 끌고 형 말대로 부정적으로 보자면 우리끼리 꿀 빨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단 우리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살지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수단은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아마 우리가 먹고 사는 데까지는 축구의 인기는 영원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다다다음 세대 거기에 이런 클럽들이 축구의 인기가 떨어져서 도산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보지 않고 나중에 혹시 알아요? 50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 스포츠라는 어떤 형태가 없어질지 모르잖아. 근데 제가 롤을 해봤잖아요. 예. 근데 롤에 인기가 많다고 엄청나게 많죠. 롤에 왜 인기가 많냐면 제가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30초나 1분 정도가 지나면 만나요.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져요. 그렇죠. 바로 상황이잖아.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지. 계속 집중할 수밖에 맞아. 없는 거예요. 근데 축구라는 것도 시작하자마자 골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0대0 10백 나오는 경기. 네. 솔직히 우리도 1이라고 네. 보지만 이럴 때 많잖아. 네. 시작부터 싸우는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골 터지 그래도 야 1분만 더 골 터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경기 시작하고 나서 서로 간보고 뭐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데 좀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 지겹죠. 지겹지. 네. 그리고 골이 1분에 골 났어. 났대. 예를 들어서. 근데 잠근다? 그러면 그 이후에 90분 동안 89분 동안은 골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시간은 축구에 관심이 없는 라이트 팬 입장에서는 뭐야? 버리는 시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맞아. 뭔가의 장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 그렇지 모르죠. 몰라요. 근데 이를테면 예시로 들었을 때 배구가 공격적인 경기 플레이를 위해서 랠리 방식을 바꿨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스포츠는 인기와 재미를 위해서 룰 변화를 하는 스타일의 어떤 그게 있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축구는 진짜 보수적이긴 해. 우리도 보고 있지만 VAR 판독에 대해서 아직도 VAR 축구의 재미를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보수적이야. 근데 이 스포츠와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말고 한 20, 30년 후, 50년 후 이런 걸 생각해보면 파격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우리 롤, 형 막 하잖아요. 롤이 비교적 한 판이 길게 가면 얼마 가요? 한 40분 가나요? 보통 3, 40분 간다고 봐야죠. 근데 3, 40분이라는 시간이 그래 길어야 3, 40분이잖아. 근데 축구는 전반만 45분이네. 그러니까 모르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우 길어. 그리고 3, 40분 안에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상황이 일어나고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롤은 물론 진입장벽이 높은 고인물 게임이라고 하지만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나 롤 해볼란다 할 수 있는데 축구는 그게 아니잖아. 일단 관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유튜브 세대고 앞으로 지나갈 메타버스 VR 세대의 이 관전을 베이스로 하는 스포츠 산업이 언제까지 살아남고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이 문제의식을 던져준 게 아닌가. 그러나 슈퍼리그라는 형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몇몇 클럽만 돈을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슈퍼리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반짝해서 수익이 나겠지라고 그렇지. 하지만 그 슈퍼리그도 우리가 생각하는 라리가, 세리아, EPL처럼 그냥 리그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 슈퍼리그가 형 말대로
당장은 아마 이거 똑같은 형태로 진행 못할 거예요. 이렇게 반발이 셌는데. 네. 근데 언젠가 올 수도 있다. 혹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아까 돌아가서 축구라는 스포츠의 룰 변화가 더 크게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스포츠 자체가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가 생각보다 금방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슈퍼리그가 가장 좀 나중에는 그냥 리그처럼 우리가 느낄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래. 그게 만약에 저는 슈퍼리그가 이번에 굴러가기 시작했으면 그런 모양새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죠. 그 슈퍼리그라는 어떤 그 게임도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90분의 축구잖아. 그럼 빅클럽끼리 붙으면 매 경기가 재밌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짧게 엄청나게 히트칠지 모르겠지만 아까 다시 얘기했던 스포츠의 문제와 산업적인 문제로 봤을 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큰 자극이 있으면 작은 자극에서는 좀 아주 큰 기쁨을 못 느끼잖아요. 역지값이 올라가니까. 희열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다른 클럽들이 일반 슈퍼리그 들지 못한 클럽들이 반대한 이유도 어쨌든 본인도 이 리그에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리그에 집중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구성원인데 경기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 리그 자체가. 그럼 어제 슈퍼리그를 봤는데 내일 모레 하는 프리미어 리그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죠. 당연히 네. 재미없지. 더 재미없어지죠. 더 재미없어지지. 네. 슈퍼리그 하면서 돈 벌고 뭐 밑에 팀들 뭐 하브리그에 있는 팀들한테 뭐 돈 돌아가게끔 하겠다, 순환하게끔 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보장받을 수 없는 없죠, 돈이고 전혀. 그 중간중간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의 관심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랑 조은 형이 이제 현장 중계를 다니고 축구랑 관련된 걸로 이 중계료를 받잖아요. e스포츠의 중계료랑 일반 스포츠의 중계료랑 차이를 저희가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과 생각해보면 e스포츠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게임 회사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풍족해요. 근데 일반적인 스포츠는 그렇지가 않아. 그냥 중계권료에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어떤 식으로 크로스가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슈퍼리그는 저는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못 받았잖아. 근데 진짜 이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은 업계 사람들은 아마 진지하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버는 돈이 게임 관련돼서 행사 갔다 오죠? 축구 관련돼서 행사 갔다 오죠?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슈퍼리그에 대해서 가장 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 왜 그 각 리그들이 시간대를 북미 시간에 맞추고 아시아 시간에 맞추겠습니까? 그 안에서의 돈으로는 부족한 거야. 글로벌로 가는 거거든. 글로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한 팬들이 슈퍼리그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치. 이제는 딴 맞아. 리그를 관심도가 떨어질 거란 얘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각 리그는 죽을 살아남을 거예요. 수가 없어요. 죽을 거야.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계속 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게임 얘기하다 보니까 롤 1부 리그 팀 경기가 있어요. 뭐 화수목금토인데 월요일이나 그 1부 리그 게임이 없는 날에는 롤 게임을 해요. 똑같아. 그래. 똑같은 게임이야. 시청자 10분의 1입니다. 안 보겠지 당연히. 네. 왜? 재미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이고 거기 플레이도 괜찮아. 근데 주목을 덜 받는 거야. 왜? 더 유명하고 더 스토리를 알고 있고 더 큰 구단들이 싸우는 거를 보게 되죠.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슈퍼리그에 대한 어떤 방법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평가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페레즈를 비롯한 이 슈퍼리그가 이 궁극적으로 생각한 부분, 축구라는 산업, 스포츠라는 산업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도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되게 흥미있게 이번에 막 영상 미친 듯이 뽑아냈잖아요. 흥미있게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는 뭐 사실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도 있지만 슈퍼리그?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할 것 같았었거든요. 나는 솔직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되게 웃긴 게 이번에 웃긴 게 그러니까 왜 멈춰졌는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큰 클럽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니까. 결정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생각보다 허술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도 좀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기가 들어올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데구나. 물론 지금 아직 법적인 구속력과 위약금이 있대요.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뉴스는 저희가 계속 팔로잉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찬반을 떠나서 나는 이 어떤 이 형식의 현상들이 벌어지는지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일단은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멈췄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축구 산업에 대한 고민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 스포츠는 축구는 진짜 점점 여러분 주변에 축구 얘기하는 사람 우리 영상 보는 분들은 많겠지만 진짜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축구가 어느 날은 그냥 지겨운 공놀이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 부분을 던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